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집권 12년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지금 내부 인민들이 식량난에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핵 실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지요. 고난의 행군 당시에 김정일이가 2300만 북한 인민들이 너무 많다. 당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김정일이가 북한 인민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200만 명 이상의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들과 또 여러 꽃제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그동안 미사일 도발을 했지요. 자, 김정은의 집권 12년 초유의 침묵 사태가 터졌습니다. 김정은 침묵 사태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지금 북한 내부가 어느 정도로 힘든지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WTR 내부 소식통은 김정은 집권 12년 초유 상반기 전원회의 2번 열었다. 연설도 없는 침묵도 초유. 당 간부들 수십 명 영문 없이 사라졌다. 김정은 초유의 침묵 사태, 우주 당 간부 수십 명 숙청. 자, 지금 현재 내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BBC가 북한 주민들을 비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거의 아비규환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침묵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이런 초유의 침묵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다? 모든 잘못은 우주과학 당 간부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또 우주 당 간부들을 제거하고 숙청을 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는 공포 정치를 또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자, 김정은 집권 12년. 그동안 김정은이가 병진 노선을 병행을 하면서 다시는 고난의 행군처럼 북한 인민들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 12년 동안 김정은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남은 것은 7차 핵실험이 남았는데, 그동안 김정은이가 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 또한 이스칸다르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초대형 방사포 개발. 오로지 김정은이는 김정은의 12년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다 쏟아넣었죠. 한때 외신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1년 동안 이 미사일 도발에 사용한 그 금액은 한마디로 북한 인민들 10년 이상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돈이다라고 강조했죠. 김정은의 이러한 본질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동안 외화난, 또 식량난, 에너지난은 해마다 계속해서 더 열악해지고 있지요. 여기에 중국의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3년 동안 북한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딱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북한 인민들 생활 거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에 기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 이 북중 국경을 닫아맨 그 3년이 가장 북한 김정은 정권 멸망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게 외신들의 이야기죠. 자, 이번 소식에서도 우리가 왜 북한 김정은 정권, 윤석열 정권 내에 왜 반드시 멸망을 시켜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왜 반드시 만들어놔야 하는지 소상하게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16일 김정은 주재하에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극심한 보릿고개로 식량이 부족해 평양에서까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개최한 전원회의. 여기서 특징적인 게 무엇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상반기 2번 전원회의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다. 왜?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지 않은 것도 초유의 일이다. 이후 평양중앙당 R 소식통은 우주과학 분야 당간부들 수십 명이 영문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우주 분야 당 간부들 최소 6명 이상 처형됐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6명 이상 처형됐다라는 소식은 이미 자유아시아 방송도 소상하게 전한 적이 있지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우주과학연구기관에 있는 이 당간부들이 최소한 그전에는 한 2명에서 많게는 4명 정도라고 했는데 WTR 소식통은 6명 이상이 처형됐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김정은 참석하에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열렸다고 보도를 했지요. 자, 이와 관련해 6차에서 7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올해 상반기 경제 부분을 비롯한 각 부분의 사업 정령을 총화, 결산, 대책하고 당의 강화 발전과 국가 발전,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처한 국가 외교 및 국방 전략에 대한 문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왜 이게 김정은의 침묵의 초유의 사태의 본질을 뭐라고 봐야 하느냐. 자, 5월 31일 날 김정은이가 군사 정찰 위성이다 라며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죠. 근데 결국은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이 고도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그전부터 계속 강조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김정은이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죠. 또한 순항 미사일 도발도 했죠. 무인 핵 잠수정 시험도 끝냈죠. 사실상 김정은이가 정찰 위성을 그토록 쏘아 올리고 정찰 위성 발사에 목을 매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핵 미사일의 눈을 만들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계산이죠.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 날려보낸 광명성 1호, 2호 지금 깡통이 돼서 지금 깡통으로 우주 쓰레기가 되어 있죠. 김정은이가 이 정찰 위성 발사에 이렇게 목숨을 매는 거는 이 핵탄 소형화와 함께 자기들도 정찰 위성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순항 미사일과 또 이스칸데르급 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을 장착을 해서 미군 항공모함을 까겠다라는 게 북한 김정은 정찰 위성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외신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김정은의 정찰 위성, 그전에 이제 5월 31일 발사하기 전에 5월 16일, 17일 공개했던 김정은의 정찰 위성은 가짜다. 그러니까 조작되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발사를 했는데 어쨌든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다급하니까 우리 평택 앞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정찰위성 잔해, 중국에게 그 잔해를 수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왜 그러면 침묵을 했느냐. 이게 이제 BBC의 외신에서 소상하게 나옵니다. 자, 북한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14일 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은 중국 접견지 등에서 북한 주민들과 은밀하게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BBC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라는 북한 남성 A씨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이미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걱정될 정도. 그는 식량 부족 탓에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려다 붙잡힌 주민 몇 명은 비공개 처형을 당했고 북한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 A씨는 먹을 것이 없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죽으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평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평양에 산다는 여성 B씨는 이웃집에 물을 주기 위해 찾았다가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북한 지금 얼마나 식량난이 최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양도 지금 아사자가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김정은이가 군사정찰 위성 성공으로 호들갑을 떨려다가 결국은 군사정찰 위성 떨어지니까 실패하니까 다급했죠. 다급하니까 전원회의를 그것도 상반기에 2번이나 딱 열어놓고 뭐 하고 있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을.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BBC가 밝혔습니다. 이 BBC가 뭐라고 밝혔느냐? 상인이라는 여성 C씨는 장마당 물건 4분의 3이 원래 중국산인데 북중 국경 폐쇄로 현재는 전부 비어있는 상태. 밀수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의 수입이 전부 끊겼다는 것이다. BBC는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 곡물 수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몰래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사살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경 감시를 강화해 암시장에서 팔 식품 밀수입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BBC는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63발 시험 발사에 들인 비용은 5억 달러가 넘는다라며 이더이면 연간 곡물 부족량을 채우고도 남는다. 실제 국제 반핵 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은 최근 2022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위해 지난해 한 해 5억 8,9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7,610억 원. 북한은 1분마다 1,121달러, 약 140만 원을 핵 개발 비용으로 쓴 셈이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죠. 해당 비용은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오로지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만이 김정은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인민들이 굶주리겠으면 굶주리고 인민들이 아비규환으로 아사자가 늘어나고 꽃제비가 지금 전국 또 돈주들 스스로가 생을 포기하는 아비규환의 북한 인민들 상황에서도 김정은이는 내 잘못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이번 5월 30일 우주 이 군사위성 발사, 노동신문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결함이 발견됐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김정은이가 김정은 집권 12년 초유의 상반기 전원회의 2번 열었으며 연설 없는 침묵도 초유. 당 간부들 수십 명 영문 없이 사라졌다. 김정은은 이번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우주 분야 과학 당 간부들에게 떠넘기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발사를 미루어야 한다고 보고를 했지만 김정은은 5월 30일 발사를 강행했으며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 실상 모든 책임은 김정은한테 있으나 그는 이번에도 책임을 당 간부들에게 넘기고 또한 공포의 분위기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또 다른 공포 정치를 김정은이 시작한 셈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공포 정치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2,500만 북한 동포들, 그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통일의 기틀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